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4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관련된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인데요. 일단 81번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그 86번, 요거 이제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81번은 이제 누가 되냐면, 가공전선과 그 다음에 가공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그 다음에 삭도등과의 접근교차 시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요. 이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고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의 접근 상태로 시설되거나 어떤 교차되어 시설될 경우 고압 가공전선의 상호 이격거리는 블랭크가 되고요. 하나의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 이격거리는 블랭크 이상일 것이라는데, 자, 첫 번째가 이제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약전선 잡아볼게요. 자,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 접근하는 경우 상호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0.6m 이상을 저희가 어떻게 해줘라? 이격시켜주라고 합니다. 다만 전선이 누구일 때만, 케이블로 주어졌을 때만 0.3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압인 경우에 이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으로 시설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동일하게 케이블과 같이 봅니다. 저압인데도 불구하고 전선을 고압 절연전선을 시설했다, 이런 의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압이 고압이 되는 순간 양 전선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0.8m 이상을 이격시켜주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 0.4m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냐면 25kV 이하가 되고요.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다중접지를 기준합니다. 요때는 기본적으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그 다음에 케이블이냐를 이제 구분하고요. 나전선일 땐 얼마가 된다? 2m 이상이 되고요. 절연전선일 땐 1.5m, 케이블일 때는 0.5m 이상을 이격시켜준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 삭도인 경우만이에요. 삭도인 경우에만 절연전선이 1.5가 아니라 1인데, 그냥 1.5로 기억하셔도 돼요. 그 부분을 물어보질 않으니까. 자,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25kV 이하의 특고압, 이 가공전선이 접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호 접근하는 거야. 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중접지라는 말이 주어져요. 요때는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그 다음에 케이블이냐를 구분하셔갖고, 나전선일 때는 1.5, 절연전선 1.0, 그 다음에 케이블일 때는 뭐가 된다? 0.5m가 되겠습니다. 예. 별도로 하나 기억을 해주자고요. 그 다음에 원래 여기에 35kV 이하가 있는데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된다? 60kV가 돼요. 자, 모든 조건과 관계없고요. 무조건 2m 이상을 이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60kV를 초과하면 60kV를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2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m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1번부터 먼저 해설해 볼게요. 첫 번째가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고압 가공전선의 접근 교차 시
이제 시설될 경우 고압 가공전선 간의 이격거리죠. 자, 여기가 고압이고요. 여기를 고압 잡아도 돼요. 이것은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도 되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마가 된다? 0.8m가 돼요. 그래서 센치로 물어봤기 때문에 80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번, 4번이 나가리가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의 이격거리인데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물이 있고요. 여기 이제 고압 가공전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지지물이 있고요. 똑같이 또 이렇게 지지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고압과 고압 상호는 0.8m인데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요 전선과 요 지지물 간의 다른 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 간의 이격거리인데요. 요 때는 고압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 60cm입니다. 0.6m가 되고요. 이건 저압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압일 때는 다른 저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 간의 거리는 0.3m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이 부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좀 세모를 좀 치기에 앞서서 그래도 고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의 상호 이격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근데 주로 이 부분에 문제가 끼어들어오면서 잘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거의. 요것도 굉장히 유니크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8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86번.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대요. 양쪽 모두 케이블인 경우 얼마 이상인가? 이것은 사실 이제 35kV 이하에서 적용을 해도 되고요. 주로 이제 여기서 물어봐요. 다중접지 개념에서. 근데 같아 사실. 요게요. 요 개념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된다? 이제 0.5m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2번이네요. 자, 이렇게 보자. 그래서 25kV 이하의 가공전선이 접근한다 요딴 얘기 나오면 나절케 기억하면서 이렇게 1.5 그 다음에 1.0 0.5 기억하자. 자, 꼭 정리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80 몇 번이냐면 2번이죠. 83번 가면 안 되지. 8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81번과 86번이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에 관련된 테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워보자. 자, 82번이죠. 82번. 자, 다음 옥내배선에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인데요. 예. 자, 82번이죠. 82번은 옥내에 나전선 시공 가능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옥내에 나전선 시공 가능 공사다. 첫 번째가 무슨 공사냐면 애자 공사가 되고요. 두 번째가 버스 덕트라고 그래. 버스 덕트 공사가 되고, 세 번째가 바로 뭐가 된다? 라이팅 덕트 공사가 되고요. 네 번째가 접촉 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봐요. 옥내에서 나전선이 시공 가능한 경우는 어떨 때냐, 역으로 안 될 때는 어떨 때냐 이거죠. 지금 이 문제는 바로 뭐가 된다? 사용할 수 없는 예시니까 이들을 제끼면 되겠네. 1번 접촉 전선이네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라이팅 덕트. 예, 여기 있네요. 네. 3번 합성 수지관 없어요. 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버스 덕트 여기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뭐 분진되면은 이제 안 된다 이런 것도 뭐 하나 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83번 최대 사용 전압이 66kV인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의 유도 전압 조정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이거는 좀 이제 쓸 내용이 많으니까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네요. 우리 기술 기준에 보면은 이 테마가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테마죠.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다. 절연 내력과 관련된 시험에 대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것은 일단은 몇 분간 가한다? 10분간 가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어디에다 가해야 돼? 요딴 얘기 물어보면 바로 권선과 대지간이 되겠다 라는 거죠. 네. 자, 첫 번째가요. 이거 기억할 때 비, 그 다음에 접,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 비는 뭐냐면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접은 뭐가 된다?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요. 다는 뭐가 된다? 중성점 다중 접지식을 말하고요. 직은 뭐야? 중성점 직접 접지식이 되겠죠. 직접 접지식이 되죠. 예. 자, 접지의 조건은 주어지고요. 안 주어지면 비접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 갑시다. 비접지라고. 자, 첫 번째가요. 비접지의 경우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7kV 이하의 범주에 해당한다면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 몇 배 한다고 했죠? 1.5배를 연속해서 10분간 가해갔고요. 견디는지 그러하지 못하는지를 보는 시험이다. 자, 다만 최저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험의 형평성을 고려해갔고요. 가장 작은 전압을 저희가 잡아주죠. 그래서 500V의 최저전압이 있다. 실제로 저렇게 1.5배를 계산한 게 500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닌 이제 최저전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는 범주에서는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25배를 연속해서 10분간 가하는 거죠. 역시 뭐가 존재하냐면 최저전압이라는 그 타이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저전압이 몇 볼트가 된다? 1500볼트가 되겠네요. 네. 자, 중성점 접지식이 됩니다. 접지식에서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1배를 가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된다? 최저전압이라는 건 몇 볼트가 된다? 75,000볼트라는 최저전압이 존재합니다. 75,000. 75kV라고 하셔도 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중접지인데요. 역시 전압의 범주는 기억할 필요 없고요. 대상의 전압에 0.92배를 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최저전압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직접접지인데요. 직접접지는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170kV 이하가 되면 대상의 전압의 몇 배? 0.72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70kV를 어떻게 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0.64배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최저전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66kV의 중성점 무슨 접지? 바로 비접지죠. 66kV니까요. 이것은 이미 7kV를 한참 초과했죠. 그러면 66인데요. 지금 단위가 볼트로 물어봤으니까 66,000이죠. 그렇죠? 저도 단위를 펼쳐갖고 여기에 몇 배? 1.25배를 하니까 얘가 82,500볼트가 나온대요. 자, 시험 전압이 82,500볼트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라는 얘기겠지. 이렇게 이제 해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근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연료전지나 내지 태양전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시험 전압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때는 직류가 몇 배냐면 1.5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류는 몇 배가 된다? 1배가 된다. 요거까지만 같이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가 손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과부하 보호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그래서 84번은 전동기 과부하 보호 장치 뭐가 된다? 생략 조건을 말합니다. 자, 지워보자.
자, 전동기 과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라는 얘기죠. 총 3가지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자, 84번입니다. 전동기 과부하 보호 장치 생략 조건을 물어봐요. 시설 조건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생략 조건을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는 오버로드죠. 이제 과부하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뭘 설치하냐면 현장에서는 2가지 타입을 많이 써요. THR, 열동계정기나 EOCR, 전자식 과전류 계정기를 이용해서 전동기의 과부하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얘네들을 뭘 설치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인데 첫 번째가 전동기의 출력이 이 전동기의 출력이 0.2 kW 이하라면 그냥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상이고요. 그 전동기 전원 측에 설치된 이 과전류 차단기가 16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가 설치되어 보호하는 경우나 내지 전동기 전원 측을 보호하는 그 배선용 차단기의 암페아 수가 16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16A 이하인 이 부분이 개정 전에는 15A였는데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16으로 변화됐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전동기의 출력이 0.2 kW 이하의 것이나 단상의 전동기이면서요 16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하거나 2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동기 전원 측에요 지금 12A의 퓨즈가 걸려있대요. 16A 이하의 퓨즈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아무 말이 없는 과전류 차단기는 퓨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A짜리 배선용 차단기가 연결되어 있다면 역시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출력을 갖고 장난쳤죠. 그래서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니까 2번에 보면 출력이 얼마? 0.2 kW 이하의 것이죠. 예, 요 놈은 시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8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예, 2번이죠. 자, 이렇게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5번은 세모예요. 이거는 뭐 제가 이해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주택의 전로의 인입구에 누전 차단기를 시설코자 할 때, 그러니까 시설하지 않는 경우에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150V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2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요청하지 않고요. 원래 우리 대지 전압은 몇 볼트야예요? 물어보면 300인데 누전 차단기가 없는 경우에 하나인다면 15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86번 어쨌든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85번은 그냥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보지 말자. 다른 것까지 헷갈린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고 치면 누전 차단기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요때는 150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 자, 87번인데 86번 했죠 아까. 저압 또는 고압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 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몇 센치 이하일 때는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86번을 여기다 해볼게요. 87번이죠. 이것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약전류 전선 간에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 말이 없는 지중전선은 뭐예요? 전기선을 말하고요. 약전류 전선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전화선이나 내지 통신선 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중에서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이 접근하고 있답니다. 양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0.15m 이상 이격시켜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과 그 다음에 특고압 지중전선이 접근하고 있답니다.
양전선의 이격거리인데 여기에 2배만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0.3m 이상을 이격시켜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자, 이제 고압 지중전선과 약전선, 그 다음에 특고압 지중전선과 약전선이 접근하고 있다. 약전류전선이 접근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때는요, 지금 앞에서 언급드렸던 이 지중전선과 지중전선의 이격거리에 2배만 해주시면 돼요. 각각. 자, 여기도 2배, 여기도 몇 배? 2배를 해주시면 되겠다. 다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만 집어넣어주자 이거죠. 저압이 이렇게 쏙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2배를 하면 얼마가 된다? 0.3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배를 하면 뭐가 된다? 0.6m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뭐냐면 저압 또는 고압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이죠. 그러면 이거네요. 그쵸? 예. 최소 이격거리가 얼마여야 된다? 0.3m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네가 부득이하게 이거보다 줄여야 되는 경우라면 여기에다 뭘 설치한다? 격벽을 대면 요 간격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0을 물어본 개념입니다. 0.3m.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88번. 예.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에 전기 사용 장소 사용 장소 상호 간에 자, 요게 핵심 포인트야. 전선 및 이를 지지하는 수용물. 예, 무엇이라 하는가? 용어에 관련된 얘기고요. 이 기술 기준에서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모두 정리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용어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전선로를 말합니다. 근데 외우지 말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 전선로라는 건 이 전선과 핵심 포인트는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수용물을 총칭해요. 그래서 봐봐. 자, 우리 이제 이 전선을 지지하려면 지지물이 있고요. 여기에다 완금을 설치하고 애자를 장치한 다음에 전선이 이렇게 가선되죠. 이 자체를 가공전선로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말이지.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에 있네요. 예. 요거는 따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꼭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선로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으니까 꼭 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선로라 함은 전선과 이를 수용하는 이제 지지하는 수용물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얘기죠. 급전소는요. 급전소도 정리가 필요해요. 전력계통의 운용을 지시하는 게 포인트고요. 송전선로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 전기가 생산이 되는 곳은 어디예요? 발전소고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철탑을 이용해서 어디로 보내요? 변전소로 보내죠. 송전선로라는 건 발전소와 변전소를 잇는 라인이죠. 요거를 저희는 송전선로라고 하는 거예요. 별도로 겨냥해서 물어본 적 없고요. 개폐소는 발전소나 변전소, 그 다음에 수용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전로를 개폐하는 장소를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86번은 몇 번이다? 86번이 아니라 이제 88번이죠? 풀어놓고 또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89번이 돼요. 가반형 용접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장치의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 중 뭐가 된다? 옳은 거야. 좀 지워놓은 거는 옆에다 좀 펼쳐놔야지. 딴 데 치워놔야지. 지운 걸 자꾸 또 지우니까 이게 더 날리는 것 같아. 자, 내가 좋아하는 지우개로 한번 지워보자 이거지. 자, 89번은 가반형 용접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기의 시설 기준입니다. 자, 용접기의 시설 기준인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딱 하나만 보시면 좋아. 두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대지전압은 항상 우리 몇 볼트예요? 300볼트 이하고요. 이게 절연 변압기여야 돼요. 이제 거기 보시면은 용접 변압기는 무슨 변압기일 것? 절연 변압기일 것. 예, 요거 물어봐요. 그래서 용접기 나오면 무조건 변압기 물어보면 무슨 변압기?
절연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89번에 보면 옳은 거잖아요. 1번 용접 변압기 내 1차측 전로에 대지 전압이 600이 어딨어요? 저희가 나가리. 자, 용접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저희가 이제 뭐 리액터를 시설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은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용접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 맞죠. 용접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예요. 그래서 1번은 이제 리액터가 아니라 개팩이나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자,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이 접지공사를 해이죠. 예. 그래서 89번의 정답은 2번인데, 3번이죠. 2번이 아니라. 자,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것도 2번이라고 얘기하네. 용접기에 관련된, 아크 용접 장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연도 기출은 여기서 다 걸려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저희가 별도로 좀 기억하자 이거죠. 자, 90번. 22kV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을 특고압 절연전선으로 시가지에 설치고자 할 때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최소 몇 메타 이상인가 라고 하는데요. 예. 자, 90번이죠. 네. 이거 좀 지워보자. 제가 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요. (90번) 이 부분은요,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는 조건이 있고요. 첫 번째가 저고압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고압이 됩니다. 시가지 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뭐가 된다?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가 뭐를 횡단한다? 도로를 횡단. 두 번째가 뭐를 횡단한다? 철도를 횡단. 세 번째가 뭐를 횡단한다? 횡단보도. 원래 위인데, 그냥 저는 횡단보도교 횡단. 그 다음에 나머지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 기타에 해당하죠. 예. 자, 어떤 시기든 저고압이든 특고압이든 도로를 횡단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6m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도를 횡단해도요, 그냥 무조건 6.5야. 신경 쓰지 말자.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지면이 아닌 레일을 기점으로 한다. 난 이런 얘기 드렸고요. 횡단보도교를 횡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높이가 3.5m 이상인데, 다만 전선이 절연전선이나 내지 케이블 요딴 얘기 주어지면 얼마? 3m 이상이 되겠다. 자, 요거는 이제 하는 게 아니죠. 이런 부분은 그냥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기타의 경우에 한해서인데 저고압의 경우 지표상 최소 높이가 얼마가 된다? 5m 이상이에요. 다만 이들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면서 뭐가 된다?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다. 요딴 얘기 주어지면 얼마가 된다? 4m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 외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35kV 이하가 되면 최소 높이가 얼마가 된다? 5m 이상이 된다. 다만 이들의 전압이 이제 160kV 이하가 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6m가 기준이에요. 원래는 이제 평지라는 조건이 붙었었는데 사라졌고요. 뭐라고 주어지냐? 산지라고 주어지면 이 6m가 아니라 5m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단수 적용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기본 5 아니면 뭐가 된다? 산지면 5, 조건이 없으면 6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단수에다 어떻게 한다? 0.12m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다. 예. 자, 특고압 시가지가 돼요.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35kV 뭐가 된다? 이하가 되면 최소 몇 메다? 10m 이상이 됩니다. 다만 전선이 절연전선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뭐가 된다? 8m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35를 초과하는데요. 역시 단수 적용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8의 예시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10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절연전선 예시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표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비록 좀 내용은 좀 있지만요, 빈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야 돼. 그쵸? 아이, 뭐야 이거. 아, 이게 참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런 젠장 이거. 그쵸? 밑에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자, 90번이죠. 22kV의 특고압 가공전선을 절연전선 썼네요. 그 다음에 어디에? 시가지의 시설 안에 지표장 높이잖아. 뭐 도로횡단, 철도횡단 이딴 얘기 전혀 없죠. 특고압 시가지고요. 기타 범주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때는 35kV 이하가 되는데 문제는 절연전선이므로 얼마가 된다? 8m 이상이 되겠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얘기지. 갑시다. 자, 그 다음에 91번.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지어보자. 지중전선로에 지중함의 시설 기준이다. 이런 얘기죠.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으로 정리하시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91번이죠. 지중함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지중해 시설되는 지중함은요, 조명 및 세척 장치가 불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하다고 나와요. 두 번째가 크기를 물어보면 1m 3승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원래 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폭발성이 뭐 이제 그런 가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크기가 1m 3승이라면 이제 통풍장치, 통풍이나 이 방산할 수 있는 방산장치를 요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고이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을 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폭발할 우려가 있고 크기가 1m 3승인 것에는 저희가 뭘 설치해야 된다? 밀폐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이 통풍 장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정답이 이제 몇 번이냐면 1번이 나가리예요. 근데 주로 저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나오는 건 좀 드물어.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것까지 기억은 안 하셔도 좋아요. 대신 이렇게 정리해드린 거 꼭 보자 이거죠. 자, 두 번째, 뚜껑은 당연히 취급자 이외에 쉽게 열 수 없어야 되고요. 3번, 지중함의 내부에 고인물을 제거하는 구조여야 되고, 4번은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뱅크 용량이 2만 kVA인 전력용 커패시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그 부분이 아닌 건 무엇이냐인데요. 90 몇 번이냐면 2번이죠. 요 놈은 조상설비 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조상설비 보호장치다. 그래서 이 조상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도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합니다. 릴레이만 설치해줘.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가 조건이 같아요. 내가 사용하는 조상 설비가 전력용 콘덴서나 내지 블로 리액터다. 이 두 가지의 경우라면 조건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용량이 500kVA 넘고요. 그 다음에 15,000kVA 미만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이들에 대해서 내부 고장에 대한 사고와 과전류에 대한 그 보호 설비가 요구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또 하나가 이들의 용량이 이제 15,000kVA 이상이 되는 순간 내부 고장과 과전류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과전압까지 보호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전력용 커패시터죠. 누구예요? 전력용 콘덴서가 돼요. 그 다음에 용량이 2만이니까 이미 15,000 이상의 범주에 해당하면서 내부 고장과 과전류, 과전압에 대한 자동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어이가 없는 건 몇 번이냐면 2번이죠. 그렇죠? 절연율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정리를 해야 돼요. 동기조상기도 있습니다. 네, 동기조상기는 그 용량이 15,000 kVA 이상부터는 반드시 어느 사고다 내부 고장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술 기준에서 혹여 동기조상기를 물어보면요, 무조건 15,000이 정답이에요. 이건 이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9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으로 해설할 수 있습니다. 자, 93번 고압 가공인입선을 케이블 이외의 것으로 그 전선 아래에 위험 표시를 하였다면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얼마 이상인가 이거죠. 가공인입선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지워볼게요. 자, 가공인입선의 지표상 높이다. 요것도 제가 한번 표로써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93번이죠. 가공인입선의 지표상 높이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저압이 있고요. 두 번째가 고압이 있습니다. 특고압은 나오질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조건 갑시다. 자, 첫 번째가 무슨 횡단? 도로를 횡단. 두 번째가 철도를 횡단. 세 번째가 횡단 보도교가 되겠습니다. 저는 횡단. 그 다음에 얘도 기타가 있는데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여기다 묶어 할 거예요. 자, 저압 가공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한다면 최소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공인입선은 이런 의도죠. 우리가 지지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변압기를 기점으로 지지물이 있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지지물에서 어떻게 수용가로 들어오는 이 선을 저희는 뭐라고 한다? 가공인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저압인 경우 도로를 횡단하면 5m 이상이다 이런 얘기지. 고압은 6m인데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철도를 횡단하면 무조건 6.5. 이것도 이제 레일을 기준으로 해요. 대지면이 아닌. 자, 횡단보도교인데 저압 가공인입선은 3m가 돼요. 그 다음에 고압인데 이건 3.5인데요. 여기다 묶을게요. 고압 가공인입선을 위험 표시라는 걸 둘 경우에는 최소 높이가 얼마? 3.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기준에서 위험하다고 나오면 그냥 3.5 찍자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는 바로 이 문제를 물어본 이 부분을 물어본 거죠. 고압 가공인입선에 위험 표시라는 걸 두었을 때 최소 높이는 얼마까지 감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한다? 위험하다는 이 표지를 두었을 때 대지면을 기점으로 요 높이를 3.5m까지 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도로횡단, 철도횡단 이런 얘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합니다. 적용은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거기 보면 해설의 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 지표상 5m라고 하는데 이 기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94번 수력발전소의 그 발전기 내부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 발전기 용량이죠. 94번은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발전기도 보호장치가 누구만 올 수 있냐면 자동 차단 장치 릴레이만을 설치해 줍니다. 자, 첫 번째가 과전류에 대해서는요, 용량에 관계없이 보호해 주라 이거예요. 자, 이건 이렇게 나와요.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를 시설코자 할 때 용량에 관계없이 보호해야 하는 경우죠.
바로 과전류가 됩니다. 정확히 따지면요, 과전류와 과전압이 돼요. 근데 과전압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있는 비상발전기도요, 최소 계전기가 3개 달립니다. OCR이 3대가 달리고요, RST 각상에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OVR이 하나 달려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풍차 나오는 순간 그냥 100만 기억합시다. 100kVA.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의 압력을 조절하는 이 풍차의 이 유압이 현저히 저하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차 나옵니다. 수차. 예, 풍차는 이제 수력 발전기, 그러니까 이 풍력 발전기를 회전시켜주는 회전 매체를 얘기하는 거죠. 원동기라고 그래, 이걸. 그 다음에 수차는 수력 발전기를 회전시켜주는 매체죠. 자, 수차 나오면 무조건 500이 정답이고요. 똑같아요. 뭐 압력이 저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베어링 온도가 상승한대요. 이건 수력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베어링 온도 상승 보고 가자. 뭐 스러스트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필요 없다. 2000 kVA 이상이 되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발전기의 내부 고장에 대해서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베어링이 마모된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줘야 돼. 뭔 얘기냐면 베어링 온도가 상승되며 마모가 되면 마모가 기준이야. 얘는 애초에 마모 자체가 없다라는 거. 자, 이때는 뭐가 된다? 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지금 문제는 뭐예요? 수력발전소의 발전기의 무슨 공장? 내부 고장. 이때는 얼마가 된다? 많이 된다. 이런 얘기겠지. 정답은 몇 번이야?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5번. 전압을 구분하는 경우에 교류에서의 전압의 범위는 몇 볼트 이하인가? 전압의 구분 문제죠. 무조건 해야지. 개정이 되면서 저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이것도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먼저 나와주겠죠. 야, 이거 너무 쉬운데 근데 기본은 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95번. 전압에 뭐가 된다? 구분 파트죠. 그래서 우리 전압은 저압이 있는데 교류는 교촌치킨 기억하라고요. 교류는 얼마? 1kV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류는 여기에다 500원 더 주면 직류로 바꿔준다며. 1.5kV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을 초과하죠. 얘네들 각각을 초과하면서 얼마? 7kV 이하의 모든 전압을 우린 뭐라고 한다? 고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는 모든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특고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95번은 이제 누구를 물어봤냐면 교류에서의 저압의 범위를 물어봤죠. 교류고요. 저압의 범주를 물어봤네. 얼마가 된다? 1kV니까 지금 볼트로 물어본 것 같아요. 1000V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96번. 154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의 경동연선을 시설할 경우 전선에 뭐가 된다? 최소 단면적을 물어봤네요. 96번. 요것은 이제 가공전선의 굵기다라고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가 400V 이하가 되면, 자,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케이블을 제외합니다. 기본적으로 절연전선이라면 얼마가 되냐면 2.6mm가 되고요. 케이블이랑 절연전선이 아니라면 사실상 남은 건 뭐밖에 없다? 나전선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전선일 땐 얼마가 된다? 3.2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00V를 초과하고 어디까지냐면 저압까지예요. 400V를 초과하는 저압까지는 설치되는 위치를 시가지 외냐, 그 다음에 시가지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지 외일 때는 얼마가 된다? 4mm가 되고요. 시가지일 때는 5mm가 되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가요. 전압이 고압이 되는 순간 5mm로 변화합니다. 자, 특고압은 제가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도 소소한 좀 개정이 있었어요. 여기에 미만이었고 요게 이상, 그 다음에 고압까지였는데 고압은 이제 시가지 왜냐 시가지 이렇게 따지질 않고요. 그냥 5로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범주가 바뀌었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 특고합이죠. 특고합은 시가지만을 기억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가지 외가 20인데 이게 한 번 나왔고요. 거의 대부분은 지금 시가지에서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 첫 번째가 100kV 뭐가 된다? 미만이면 얼마가 되냐면 55스퀘어입니다. 네. 두 번째가 170kV 이하. 아주 사실상 누구를 겨냥했냐면 154라고 나온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이게 나와요. 그냥 얼마가 되냐면 15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죠. 세 번째가 170을 초과하는 경우, 이것도 제가 알기로 한 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요. 170을 초과하면 얼마가 되냐면 240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154죠. 시가지에 설치하는 거니까 뭐예요? 이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기준에서 그냥 154 나오면요 150 찍으시면 돼요. 자, 97번 지중전선로에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얼마 이상 매설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지중전선로에 뭐가 된다? 매설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지워보자. 자, 지중전선로에 뭐가 된다? 매설 방법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무슨 매설식? 직접 매설식이 되고요. 두 번째가 무슨 식이 된다? 관로식이 됩니다. 세 번째가 무슨 식이 된다? 암거식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 매설식의 경우요. 직접 매설식의 경우 내가 매설코자 하는 그 위치가 어떤 차량이나 내지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가 된다? 1m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1.2에서 1m로 개정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기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다 이런 뜻이고요. 0.6m가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이제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게 개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m 이상을 매설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최소 매설 깊이는 0.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제 더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이 직매식이죠. 직접 매설식. 여기서 트러프를 생략한대요. 트러프 같은 얘기예요. 트러프를 생략한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는 직접 매설식 자체가요. 이렇게 저희가 땅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판 다음에 이렇게 트러프를 설치해줘요. 그 다음에 케이블을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트러프 설치하지 않고 바로 부설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는 뭐가 된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CD 케이블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지중전선로의 무슨 매설식? 직접 매설식이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얼마가 된다?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남은 부분 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됩니다. 안부어식은 별도로 물어보는 게 없어요. 자, 마지막 라스트 문제네요. 98번.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로 필요로 한 가공전선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보안공사의 시설 기준이네요.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98번. 보안공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역시도 나오는 걸 좀 정리해보면요. 보안공사는 일단 저고압 보안공사 있고요.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있고,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몇-종? 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 저고압 보안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압이 얼마?
400V 이하가 되면 최소 전선의 굵기가 4mm 이상이고요. 400V 초과하고 고압까지가 되고요. 이때는 5mm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일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반드시 전압이 얼마? 35kV를 초과하면서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됩니다. 2차 접근 상태는 저희가 3m 미만이다 이런 얘기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 이제는 전압이 얼마? 35kV 이하이면서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압이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은 목주의 안전율이 2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3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 전압이 얼마? 35kV 이하가 되고요. 몇 차 접근 상태다? 1차 접근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얘도 뭐가 된다? 전압이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놈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선택했을 때 경관 물어본다고 했었죠. 지지물로 제가 이제 목주나 A종을 선택하면요. 보안공사 시 경관은 무조건 100m인데 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는 목주나 A종은 시설이 불가능하고요. 제가 B종 지지물을 선택한다면 자, 발음을 저처럼 해야 돼. 150, 200, 200이죠. 요건 경관이니까 죄다 이하죠. 지지물과 지지물과의 떨어진 거리는 최대 기준이니까 이하죠. 자, 철탑으로 사용을 한다면 다 400입니다. 여기서 다 걸려요. 하나 이제 칠판 때문에 제가 이제 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 전선 단면적만 정리를 못한 거죠, 지금. 그렇죠? 요건 이제 조건.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갑시다.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에 지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에는 제가 목주나 A종은 사용할 수 없다라 말씀드렸죠.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므로 뭐가 된다? 2번에 보면 B종이나 철탑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갖고요. 2014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뭘 버려야 할지 이제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리합시다. 81번인데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삭도 등과의 이격거리예요.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은 솔직히 기억해달라고까지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81번은 생각을 해보시고요. 82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지물 간의 이격거리 그거는 솔직히 안 보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82번 옥내배선의 나전선 시공 가는 경우 있죠. 무조건 보시고요. 자, 83번 절연 내력은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무조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4번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 조건 세 가지 꼭 기억하자. 85번은 안 하셔도 된다. 86번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약전선, 안테나, 삭도 등과 정리해드린 거죠. 봐야 돼요. 자, 87번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약전선의 이격거리죠. 꼭 보시고요. 88번 용어에 대한 얘기인데 전선로에 대해서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수용물을 포함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 89번 용접장치와 관련된 얘기 나오면 절연변압기 해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90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있었죠. 무조건 봐야 돼. 자, 91번 지중전선로의 그 지중함의 시설 기준이죠.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92번 조상설비 보호장치죠. 무조건 해야 돼. 자, 93번 이 가공인입선의 지표상 높이 있었죠. 꼭 정리 부탁드리고요. 94번 발전기 보호장치 정리하자. 꼭 하자. 95번 전압의 구분 무조건 하고요. 96번 가공전선의 굵기 이제 저압, 고압, 특고압별로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97번 지중전선로의 그 매설 방법의 특징들 있죠. 무조건 하고요. 98번 보안공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2014년도 3회 전기기사
고압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습니다. 외적으로 꼭 봐달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그 외에 제가 그냥 뭐 버리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거기까지는 잡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고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